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적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테슬라 모델 2 연기가 되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는 계획대로 될까라는 주제 다뤄보고요. 그리고 연준의 금리 압박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금리를 결국 내리나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미국 시간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장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장이 열리지 않나 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미국은요, 이 Good Friday라고 성금요일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이 성금요일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기 때문에 저 주식 시장도요, 이날만큼은 좀 더 우리가 뭐 돈 거래를 하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돈만 보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돈이 전부도 아니고요. 돈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이때 잠깐 멈춰서 한번 돌아보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해보는 그런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금요일 이 주식시장은 열리지 않았지만 언론에서는 여전히 지금 트럼프의 지금 그 행동들, 관세 관련된 거, 그리고 뭐 복잡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올라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들은 미국만 성금요일이지 뭐 사실 유럽이랄지 또 아시아, 한국, 뭐 일본, 중국은 지금 뭐 그냥 평범한 날이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니까 여전히 이 관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많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면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더요, 금리 빨리 내려라면서 또 보이지 않는 압박을 강하게 조였습니다. 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금리 빨리 내리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죠.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너 킥아웃 할 거야, 쫓아낼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요, 또다시 한 번 더 트럼프가 이 제롬 파월 의장에게 또 압박을 합니다. 빨리 금리 내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위에 우리가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게 되면요, 지금 그 call for interest rate cut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요청을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뭐 이틀 사이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하려던 게 위에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f we had a Fed chairman that understood what he was doing, interest rates would be coming down too 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정말 연준 의장이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똑바로만 하고 있다라면,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지금쯤 금리가 내려와 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돌려서 얘기하면서 바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실제로 지금 트럼프가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예요? 물가 지금 내려오지 않았냐? 물가 지금 CPI가 2%대다. 오일 가격 70불 중반에 지금 60불 초반 내려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서리 가격, 뭐 계란값도 수입 잘해서 지금 다 내려온 상태고, 뭐 지금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년물 금리만 최근에 막 충돌이 일어나서 갑자기 튀어올랐지만 사실은 지금 금리를 빨리 내리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주식시장도 어렵고 이러니까 더 빨리 금리를 내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조건들 중에 금리를 안 내릴 이유가 없는데 왜 안 내리냐라고 지금 이 강력하게, 그러니까 이 뭐 돌려서 말했지만 너 일 똑바로 안 하는구나. 연준 의장 네가 지금 똑바로 네 일을 하고 있다면 지금 이 금리를 내릴 환경 아니냐라는 거죠. 빨리 내리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일단 이런 것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자, 연준 의장은 일단 26년도까지 자신의 임기가 보장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연준 의장은요, 굉장히 인디펜던트 합니다. 독립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감 내라, 뭐 내라 할 수가 없어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준의 그 페더럴 그 거버너 있죠. 거버너들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연준 의장은요, 독립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정말 큰 어떤 그 문제가 있거나 뭐 이랬을 때에는 어떤 이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어떤 또 다른 방식을 좀 꼼수를 쓴다거나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요 꼼수를 써가지고 이 연준 의장을 내보낸다, 어떤 식으로든 뭐 어떻게든 쥐어짜 가지고 내보내게 되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적인 이슈를 이제 맞닥뜨려야 되는 겁니다. 리걸 이슈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부분은 대통령 탄핵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탄핵 왔듯이
트럼프도 탄핵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대통령도 그렇고 누구나가 법 위에서는 헌법 위에서는 사실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나치가 되고 이제 왕처럼 군림하는 거예요. 절대로 모든 국민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헌법,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렇게 돼야 민주사회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는요, 계속해서 이 연준 의장을 내쫓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본인이 임명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일기 때 임명했는데 마음에 들잖아요.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트럼프를 지지하건 안 지지하건요, 우리가 팩트 하나는 뭐냐면요. 트럼프가 대통령 되기 전에 바이든이 소위 바이든하고 연준 의장이 함께 있을 때에 그때 작년에 금리를 한번 내린 적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전에. 그때는 트럼프가 막 그랬거든요. 저 정치적인 움직임이라면서 내가 대통령 되면 연준 의장 당장 자르겠다 그러면서 그때 금리 내릴 때는 사실은 이유가 있었거든요. 뭐 CPI도 다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막 그러더니 지금 와가지고는요, 연준 의장을 또 금리 안 내린다고 막 쪼고 있습니다. 그때 내릴 때는 왜 내리냐고, 정치적인 움직이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거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체 움직이고 싶은데 빨리 내리자라고 합의하고 가서 설득하고는 할 수 있지만요. 이걸 만약에 강압적으로 움직인다? 그러면은 헌법에 굉장히 도전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만약에 퇴임을 하고 나서도요, 여전히 법적으로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성격만 봤을 때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푸시를 하지 않습니까? 푸시를 하면요, 자꾸 푸시를 하고 또 푸시를 할 거예요. 26년도까지는요. 그러면 또 이 연준 의장도요, 여기에 발을 안 맞출 수가 없어요. 연준 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하고 이러면요, 이건 뭔가 하나는 또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6월 달에도 금리를 한번 내릴 수 있는 여지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또 연준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뭔가 이 호흡을 맞춰가는 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아무리 독립적이지만 독립적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경제 성장과 대통령의 정책과 뭔가 같이 발을 맞춰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서로가 뭔가 발을 맞춘다 그러면요, 6월 달에도 한번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는 가능성도 지금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자, 어찌됐건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도 굉장히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관세로 인해서 워낙 그 미국 경제에 대한 압박이,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빨리 조기에 진하게 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트럼프는 계속 푸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내릴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이어서 살펴볼 내용도 연준의 한 멤버죠. 자, 바로 월러 위원인데, 자, 월러 위원이요,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과 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뭘 얘기냐면, 인플레이션이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Inflation could surge this year near 5%이라고 합니다. 자, 올해 어쩌면 인플레이션이 5%까지 치솟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코노믹 그로스죠. 경제 성장률입니다. 자, 경제 성장률은 그 slow to crawl입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더디 간다라는 거야. 성장률은 아마 기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금리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고 성장률이 떨어진다? 자,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완전 그 연준이 가장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지금요, 이게 조건이 뭐냐면, 노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관세가 25%대로 유지가 된다면 결국은 물가는 25%까지 치솟게 되고 CPI가 먹어죠.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결국은 엄청나게 뒤처질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월러 위원이 틀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 그대로 소위 관세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강력하게 터져 나온다?
그러면 물가 상승 압박과 경제 성장을 더뎌주는 건 당연한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연준은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분도 월요연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연준이 need to cut interest rate to prevent recession입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경기 침체라는 게 경제 성장률은 뚝뚝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거는 뭐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이 관세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내려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얘기가 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인 건 맞아요. 근데 그 어떤 반응들에 대해서 1안, 2안, 3안 대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미흡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저렇게 더 강하게 일기 때랑 다르게 나올 거라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준비한 것들 이제 나와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이 연준이 결국은 트럼프가 이 관세를 막 때려버리면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서 미국이 부자 된다 그랬잖아요. 그 트럼프의 논리는 그거거든요. 관세를 때리면 그 관세 지금 지난번에 10% 20% 잠깐 올린 것 때문에 우리는 연 지금 2조 달러를 벌어들였어. 이런 얘기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손다 대고 코를 푸는 격. 그러니까 그냥 아무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돈이 그냥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고와 땀을 덜 흘리고서도 그냥 관세로 세금을 걷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통관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버니까 부자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경기가 위축되겠죠. 관세로 인해서. 왜냐? 거래가 줄어들게 되고 지금 보세요. 주식시장 무너지고 시장이 움츠러들고 기업들이 뭔가 움츠러들죠. 이거 트럼프가 노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도 내릴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 주식시장도 받쳐주면서 미국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서 그렇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요,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 더 많이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쥐어짤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한번 때려놓으면 어차피 일시적인 거고, 그러나 미국은 꾸준하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그런 무역 적자들을 만회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이렇게 되면요, 연준 멤버들도 이런 얘기를 생각하는 거 있으면 이게 아마 연준에서 계속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이거 금리를 안 내리면 리세션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연준이 원하는 시나리오가 아니잖아요. 연준은 딱 두 가지예요.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킨다. 그리고 물가를 안정시킨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다 흔들려요. 그럼 연준이 나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켜보세요. 굉장히 재미나게 흘러갑니다. 지금부터는요,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사이에 이제 삿바 싸움이 계속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금 가격이 미친 상승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오늘도 또 레코드 하이를, 이번 주에 레코드 하이를 찍었죠. 지금 왼쪽에 그래프 한번 보세요. 와, 이 지금 그래프가 막 정말 그냥 파멸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상승 자체가 금 가격이 미친 상승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금 가격이 오르는 건요, 지금 시장이 불안해지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소위 다 불안하게 되면 안정적인 자산을 찾거든요. 가장 안전한 자산을 찾을 때 보통 뭘 찾냐면은 미국 국채 아니면은 이제 금이거든요. 이 두 개는 뭔가 위기가 찾아오거나 금융위기랄지 굉장히 어려울 때에 금 가격 뛰고 미국 국채 가격이 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미국 국채가 사실은 이제 뭔가 인기가 굉장히 약해졌죠.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미국을 큰형님으로 모시기 어렵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그냥 내던지는 것도 많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오고 저러다 붕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요? 국채도 팔고 이제는 뭘 합니까? 금을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채를 막 내다 팔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막 미국 채권금리가 갑자기 튀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침체와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투자자의 염려가 많다 보니까 금 가격은 계속 치솟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금 가격 상승은 전형적인 지금 이 트럼프로 시작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트럼프도 이걸 잘 인식하고 있고요. 이러다가 정말 채권 금리가 원래 본인이 내리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이 움직임이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금리를 빨리 내려줘야 달라고 원하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빨리 내려줘야 뭔가 훨씬 더 숨통이 트일 거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이 지금 사회가 불안해지니까 트럼프는 좀 더 협상을 더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에게는 그 트럼프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찌됐건 올해 지금 상반기 안에 다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은 뭐 내년 중간선거 필패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시간은 지금 오히려 트럼프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어떻게든 무섭게 두렵게 해서 빨리 딜을 다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중국과도 3, 4주 안에 뭔가 다 딜을 만들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요. 주가는 그렇게 정리가 되면 굉장히 또 급하게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또 갑자기, 테슬라 모델 2라고 알려져 있는 좀 저렴한 차죠. affordable car죠. 자, 지금 상반기에 출시 예정인 그 저렴한 테슬라 모델 2 혹은 모델 Q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 지금 현재 저렴한 차 판매가 연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보도한 친구가 누구냐면은 바로 로이터거든요. 자, 로이터는 항상 그 테슬라의 내부 소식을 빼가지고 막 때로는 너무 앞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된 것들을 막 그냥 그대로 보도하기도 하고 아직 확정되지 않은 얘기를 확정인 것처럼 얘기를 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로이터가 무슨 이거 그 파파라치도 아니고 삼류 타블로이드판처럼 변했다. 뭐 이런 얘기가 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로이터가 중국 쪽에 그 핵심 간부들 중에 중간 간부들 정도,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매수해가지고요. 뭐 그쪽에서 이제 이 정보들이 찌라시들이 흘러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막 메인 보도처럼 빵빵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보통 여기 테슬라 이 미국 회사와 그리고 중국 회사 사이에 화상 회의도 하고 이제 리더십들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정보가 공유되고 그러는데, 자, 그런 정보들 중에 아직까지 뭐 다 정확하지 않은 것들 중 뭐 컨펌된 것도 아닌 것도 있는데 얘기만 되어진 거, 그리고 그냥 의제만 꺼내놓은 것들을 때로는 그 부하 직원들이 밑에 직원들이 확신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정보로 캐내가지고 빵빵 띄우거든요. 그래서 내부 소식통을 어떻게든 꺼내가지고 막 터뜨리는데 지금 로이터가 이 지금 정보를요. 지금 테슬라가 소위 말해서 저렴한 자동차를 연기한다라는 거 좀 구체적으로 굉장히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요. 지금 이게 이제 그 코드 네임이 E41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회사가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뭐 코드 네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코드 네임 E41이고 그리고 the lower cost model Y입니다.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죠. 더 저렴한 모델 Y의 모습이지 않냐 이러면서 저렴한 모델 Y다. 뭐 때로는 모델 2가 되기도 하고 모델 Q가 되기도 하는데, 자, 그 지금 생산이 원래 올해 상반기에 예정돼 있었잖아요. 상반기 소위 이제 5월달, 6월달 요 어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뒤로 미뤄진다는 소식을 이제 보도한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시면 코드네임 E41인데 이게 at least a month later Tesla public plan입니다. 원래 테슬라가 계획했던 것보다 한 몇 달 정도, at least a month later니까 뭐 한두 달 정도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6월 달에 예정돼 있었다라면 혹은 5월 달에 예정돼 있었다라면 이게 이제 그 이후로 7월 달, 뭐 8월 달 정도로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노란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그 지금 그 새롭게 바뀐 계획은 오히려 3분기에서 내년 소위 상반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들이요, 그냥 이렇게 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떤 이 레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가 예를 들면 뭐 한 몇 달 연기한다든지 아니면은 오히려 지금 3분기로 넘어가서 사실 뭐 몇 달 지나면 3분기잖아요. 그러니까 3분기 혹은 내년 1분기까지도 해서 좀 더 넉넉하게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요.
자, 일단 테슬라 쪽에서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얘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다들 그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썸션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자, 일단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또 돈 패닉입니다. 전혀 겁먹을 필요 없는 그런 이제 이슈라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지금 이게 이제 연기된다라는 것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다음 주에 있을 그 소위 이제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 이 얘기를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 일론 머스크 이 질문 뭐 당연히 기자들이랄지 또 이 밑에 사람들이 질문하게 되면요, 머스크가 이 부분 답변 다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설왕설래만 해봐야 뭐 지금 이게 진위 여부를 따지고 그 다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 한 일주일 뒤면 다 드러날 이슈들이기 때문에 뭐 전혀 지금 현재 뭐 그냥 지금 현재 흥분할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게 좀 연기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왜 그러냐? 당연히 빨리 나오면 빨리 나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당연히 뭐 빨리 나오면 좋죠. 더 판매율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저렴한 차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타이밍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올 수 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다고 충분히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관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트럼프가 관세를 너무 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동차를 지금 만약에 생산을 한다 하더라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관세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차피 미국에서 만든 걸 보내더라도 관세 두들겨 맞고, 또 중국에 만든 걸 다른 데로 보낸다 하더라도 또 관세로 두들겨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걸 만들 때에 현재 이 공급되어지는 그 어떤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 소위 말해 저렴한 모델에 공급되어질 소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스들을 지금 현재 관세 때문에 비싸게 공수받아야 되거든요. 현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배를 띄웠는데 그 선적들이 한 배들이 지금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잖아요. 못 내리고요. 관세 때문에. 내리는 순간 이제 통관 지나면서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겁니다. 뭐 200%씩 두들겨 맞고 아니면 적어도 150%씩 두들겨 맞는데 그걸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저렴한 자동차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거 지금 현재 굳이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요, 기업들이 다 몸살이고 있어요.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거 하는 거 지금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은요, 뭘 안 하는 게 좋지, 뭐 지금 하던 대로 계획이 있다고 해서 밀고 간다? 그러다가 관세 때문에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런 맥락에서 읽는다면 지금 타이밍이 굳이 지금 뭐 또 저렴한 차를 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래는 지금 4월 달이니까 5월 달, 6월 달 사이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상반기는 나오니까요. 근데 지금 이 관세가 한 2달 정도는 지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포드도 그렇고 대부분의 하려고 하는 플랜들을요, 아예 취소하거나 아니면 한두 달 정도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관세는 대략적으로 한 2달 정도 기다리면요, 뭔가 언제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테슬라도 굳이 지금 사이버캡을 또 생산하고 뭐 지금 로보택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저렴한 차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저렴하게 만들려면 아무래도 또 들어가는 것들이 또 이게 저렴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또 새로운 이런 이 수정이 필요하죠, 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만든 그런 갑작스러운 지금 관세 정책이 너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테슬라도 굳이 계획대로 저는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게 계산적으로 보면, 돈을 계산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저렴한 차를 내는 데 있어서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공수되어지는 곳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공급망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200%씩 150%씩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봐요. 근데 절대로 얘네들은요, 로이터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냥 부정적인 얘기를 딱 띄우는 거예요. 주가도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더 솔깃해서 보고 이러는 거거든요. 로이터는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여러 가지 자동차에 뭐 어떤 그 리콜이 있더라도 리콜만 얘기해요. 여러분, 사실 이 정도 로이터 정도 수준이면요, 테슬라가 오버 더 에어로 다 소위 말해서 온라인으로 다 업데이트가 되면 다 고쳐지는 걸 다 알 텐데도 굳이 타이틀에다가
테슬라 50만 대 리콜 막 이런 식으로 때린다고요. 그건 뭐예요? 다 의도적인 거죠. 그러니까 로이터 소식은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돼요. 아, 그냥 기자들이 수준 떨어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의도적이고, 그리고 테슬라에게 항상 네거티브한 정보들을 많이 흘러낸다라는 거죠.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측적인 얘기를 할 수 있고 뭔가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뚝 올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 파악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설사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요, 조금 밀리는 거 전혀 상관없습니다. 뭐 지금 여러 로보택시가 나오고 있는 6월 달인데 한꺼번에 또 막 이런 저렴한 차 같이 막 뽑아져 나온다? 굳이 안 그래도 돼요. 그냥 몇 달 뒤에 이제 로보택시가 먼저 되고 잘 되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땅 때려도 되잖아요. 저렴한 차 나와가지고 딱 때리고. 그러니까 순서별로 빵빵빵 때려주면 주가도 훨씬 영향을 받고 좋을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굳이 한꺼번에 빵 또 터뜨리면요, 이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반응 자체가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반감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굳이 뭐 연기돼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테슬라 자율주행 소식인데요. 자, 테슬라 측에서 직접 또 언급을 하고 발표를 할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이런 이제 그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곧 87살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미국에 사시는 이분이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보세요. I'm gonna be 87 in roughly 6 weeks. 대략 한 6주 후면은 내가 87살이 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87세면요, 미국에서 거의 이제 그 노인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 노인인데, 근데 본인이요, 뭘 사용했냐고 하면, 그러니까 12.6.4 버전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 자율주행 12.6.4 버전을 그동안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my supervised personal driver였다는 거야. 적어도 지난 6개월 동안 나에게 아주 그 운전수로서, 개인 운전수로서 역할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I'm so lucky to drive a safely throughout the Los Angeles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운전을 6개월 동안 자율주행에 맡기면 살아왔는데 로스앤젤레스를 지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정말 나는 운이 좋을 정도로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87세 노인이 운전할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일단 여러분, 나이가 안 드신 분들은요, 나이가 들면 눈부터 침침해집니다. 특히 밤에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시야가 약해지죠. 시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일단 반응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노인들이 밤에 운전 안 하고 운전을 하다 보면 천천히 움직인다고요. 반응 속도가 늦다 보니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의 자율주행은요, 반응 속도가 일반 젊은 사람보다도 반응 속도 더 빠르다고 말했죠. 제가 운전하다가 그 사각지대 쪽에서 안 보이던 차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피하더라고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요. 그리고 속도 조절도 멀리서 내가 뭐 딴짓 하다가 못 보는 것도 테슬라 차는 미리 봅니다. 그러면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카메라 베이스로, 인공지능 베이스로 가는 게 사람보다도 더 빠르게 반응한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87세 할아버지가 얼마나 이걸 감동스럽겠습니까? 너무 좋았다 그럽니다. 자, 그랬더니 테슬라 쪽에서요, 직접 이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단 거예요. 위에 빨간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테슬라 자율주행의 ultimate goal입니다. 자, 궁극적인 테슬라 FSD의 목적은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유를 누리고, independence, 독립, 그러니까 freedom and independence예요. 그러니까 자유와 독립적인 이 라이프를 살게끔 해주겠다라는 거죠. No matter their personal circumstances입니다. 개인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이 자유롭게, 그렇게 차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바쁜데 운전을 해 나가야 되는데 막 트래픽도 많아요. 그러면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아침도 해결해야 돼요. 그럼 보통 이제 뭘 싸가지고 아침을 주문해가지고 이제 먹을 때 이 두 손이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자율주행 딱 틀어놓고 앞을 주시하면서 그냥 햄버거 먹고 가면서 편안하게 음악도 듣고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시간을 누리게 해주는 게 바로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자율주행의 목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걸까요?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도로에서 시간 끌 빼고 트래픽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런 거 얼마나 싫습니까? 근데 자율주행을 딱 키워놓고 있으면요, 정말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로스앤젤레스에서 라스베가스로 가는데 한 4시간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이 혼자 다 해요. 너무 운전을 편하게 갑니다. 그리고 라스베가스에서 우리 그 데스밸리 있죠. 거기까지도 갑니다. 너무 운전을 잘해요. 오히려 그건 손쉬워요. 왜냐면은 거기는 차량이 많이 없거든요. 그 완전 사막지대를 지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훨씬 더 손쉽게 갈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 테슬라 자율주행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경험한다? 그리고 12.6.4예요. 12점 버전은요, 여러분, 이것에 감동받으시면 이분이 13점 버전을 타시면요, 이 사람은 거의 제가 볼 때 별천지를 경험할 겁니다. 완전 달라요. 레벨이 다릅니다. 12 버전하고요, 13 버전은 그 부드러움과 그 섬세함이요, 완전 틀려요. 그리고 이번 로보택시는 아마 14 버전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12.64를 타고서도 이렇게 감동받으면 이분은 까무러칠 거예요. 13 버전을 타면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슬라 자율주행이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오랜만에 세미트럭 펩시코 소식입니다. 자, 펩시가 테슬라 이 세미트럭을 인수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아래쪽에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전부 다 테슬라 세미트럭이거든요. 근데 펩시코가 뒤에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서 이제 물건을 옮기는 건데, 정말 지금 펩시는요, 테슬라 세미트럭을 몰면서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누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특히 오르막에서는요, 넘사벽 있죠. 테슬라의 소위 여러분들이 테슬라를 안 타보시면 모르는데 타보시면 그 제로백이 너무 좋고요, 힘이 너무 좋아요. 가끔씩 앞차를 추월할 때는요, 테슬라는 제로백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쭉 밟고 딱 당겨버리면요, 금방 너무 편하게 가요. 근데 사실 그 내연차들은 그게 이제 굉장히 힘이 많이 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은요, 이 펩시코가 지금 이제 본인들의 이 펩시의 이 소위 세미트럭을요, 더 이제 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 이제 베이커스필드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죠, 본인들 그 생산 기지 쪽 근처에 있는 거기에 중간, 이게 이제 어디냐면요, 베이커스필드가 LA하고 샌프란시스코 그 중간쯤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에이스톨 테슬라 세미 차징 스테이션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전 스테이션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 테슬라의 이분들이 요청했겠죠, 당연히. 테슬라가 이 기계는 다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8개 스토어를 꽂아서 이거는 세미 트럭만 충전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세미트럭 충전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사이즈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8개짜리 스토어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좋죠. 뭐 이렇게 되면 세미트럭 왔다 갔다 하면서 충전하기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이미 테슬라가 그 세미트럭을 위해서요, 차근차근 다 기존에 있는 데다가도 계속 업데이트하고 더 이제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세미트럭 시대가 오고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기대가 되거든요. 실제로 지금 세미트럭 공장도 완공이 이제 가을 되면 완공이 되고, 그때 되면 이제 뽑아져 나올 거거든요. 내년에는 완전 대량 생산이고, 그러니까 시험 생산하면서 뽑아져 나오면요, 세미트럭은 수익률 좋아요. 마진율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테슬라는요, 계속 지금 좋아요. 여러분, 지금 뭐 관세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무리가 진행되는 계획들이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포러블 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좀 저렴한 차가 뭐 지금 관세 때문에 굳이 지금 무리수 둘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굳이 지금 뭐 막 밀어붙일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몇 개월 뒤에 해도 되고 한 6개월 뒤에 해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때에 회사는 선택하는 게 결국 기업을 위해서도 좋고 테슬라 주가를 위해서도 좋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저였습니다.